예, 언제나처럼 첫 순서 오늘 하루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고 얘기 들어보는 순서죠. 뉴스 인에 나오신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승훈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말입니다. 이게 압도적 부결이 아닌 압도적 이탈이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박홍근 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말씀하셨다시피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어제 결과가 민주당의 예측과는 좀 달랐습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오히려 찬성이 더 많았고 가까스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권표, 무효표까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집단적인 이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표결 결과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당황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어제 표결 직후에 당내 의원들 인터뷰를 보면 좀 당혹스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당내 혼란을 의식한 듯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순신 변호사 낙마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 정순신 변호사 낙마와 관련해서요. 누구 하나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 한결같이 오만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앞에서 국민만 망연자실에 빠져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어서 현직 검사의 권력형 학폭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혜택, 또 검찰 출신 인사 무사통행을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강조도 있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를 두고요. 인사검증을 했다던 경찰청 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학폭 사실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현재 정순신 변호사에게 돌리는 꼴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학폭 관련해서 취재한 적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 학폭은 그 폭력의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데 또 평생 나에게는 학폭이라는 주용 글씨가 찍힌 게 아닌지 그런 고통 속에서 예.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서요. 집 바깥조차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요.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또 장난이다. 그런 말 하면서 책임지려 하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번 인사검증에 모두가 몰랐다고 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책임질 일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런 게 취재거리가 됩니까? 이러면서 떼를 쓰던 그 가해자 그리고 그 학부모들에게 이번 정부 변호사의 낙마가 또 다른 면죄부를 준 건 아니지. 정말로 씁쓸합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 이야기 잠깐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예. 국민의힘도 오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0여 표 가량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란표가 아닌 양심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양심과 양식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투표하는데 그걸 반란표라고 하면 되겠나라면서 이에 대한 색출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성어를 언급했는데요. 현의 살수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다가는 훨씬 더 크게 다친다라고 이 사자성어를 이 대표가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자성어가 또 방송에서 언급하기에 또 좋으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 찾는 사이트가 있나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당원 당규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점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020년 8월에 당원을 개정을 하면서 제80조 1항에서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한 각급 당직자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규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한다고 만들었다. 이런 점도 역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당무위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아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라면서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심기가 지금 불편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이명계 의원들 압박했는데요. 이번 표결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같은 당 외부에서의 압박 그리고 그보다 또 더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겠지만 민주당 내부의 여러 요구들 이제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정치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간 이재명 대표 상당히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뭘 주목했었냐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참 비아냥이 아니고 참 딱한 입장이다. 정신력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좀 굉장히 좀 주목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여야끼리는 서로 이 싸우기만 했지 이런 발언 좀처럼 듣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해서 이 진짜 좀 신선하다. 너무 오래간만에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싸움은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좀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긴급 뉴스로 떴던데 강제 북송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죠. 근데 불구속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인사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렇게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실장, 노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원장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이 중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도 적용됐습니다. 오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 입장도 나왔던데 검찰의 잣대가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라면서 정권 교체 후에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음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혐의를 좀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탈북자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 2명을요. 불법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 이런 의혹 제기를 말하는 거죠. 네. 당시 우리 정부는요. 동해 바다에서 탈북어 2명을 납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지난 2019년 11월 4일에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엽니다. 회를 열고 그 당시에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탈북 어민들은 사흘 뒤입니다.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당국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요. 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 네. 또 이들이 동료 선원을 무려 16명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당시 북송의 결정은 적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 주민 역시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서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요. 이겁니다. 탈북어민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직권남용 등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서훈 전 국정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입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이 조사를 할 때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서 탈북어민들이 귀순 요청을 했다. 그 내용을 삭제한 거. 그리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를 종결한 것처럼 기재를 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 과거 사례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사법적 절차에 의거한 경우가 절차를 밟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탈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북쪽에서 모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과연 지금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이걸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겠죠. 기소를 했으니까. 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정순신 변호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이 지금 공세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정순신 변호사. 근데 이것이 이제 정순신 변호사 문제가 상당히 가볍지 않고 네. 또 하나는 이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분을 자아내고 이런 측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사검증 부실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같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도 대정부 공세 수위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 졸업식에서 졸업 축사를 했는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실천할 때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발언을 가져와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이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서 이 참 좋은 말이지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으로 예견된 참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뿐 아니라 오늘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사검증을 맡았던 법무부의 검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었고 또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였고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평검사로 함께 근무를 했다며 끼리끼리 인사검증은 통과 의례였고 그 작동을 멈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뿐 아니라 이런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죠.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그저께요. 이 문제로 기자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인사검증단이 검증도 제대로 못하지만 문제는 무엇보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는 게 맞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넣냐 하느냐 이렇게 또 기자들이 물었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말한 걸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소속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시행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네. 법률보다 하위 법령, 부령을 말하는 건데요. 그걸 즉각 폐지한다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 최상희 아빠 찬스에 분노하는 상황에서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이른바 이 정순신 아들 방지법에는요. 이제는 대입 정시에도 학교 폭력 등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또 고위공직자 임명 때는 그 자녀의 학교 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 비중 줄이고 정시 모집 비중 확대한 건 네. 문재인 정부 때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가 5년 전에 모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이름은 안 나오고 고위직 검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고위직 검사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 검찰 내부에서 이 누구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평판 검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얼핏 들기는 들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뭐 시스템 양쪽에서 다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겠죠. 이거 세금 얘기 또 있네요.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세입 여건이 올해 어려울 것으로 예. 우리 정부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쳐서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지난해에는 52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거쳤던 것과 올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 국세 수입이 42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천억 원 감소했고요.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둔 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세수 진도율인데요. 이 세수 진도율이 1월에 10.7%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2005년 1월에 10.5% 이후에 무려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 원 줄어서 감소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법인세 7천억 원, 소득세 8천억 원, 교통세 1천억 원,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각각 4천억 원, 1천억 원, 관세 3천억 원 이렇게 모두 감소했습니다. 모든 세목이 감소했는데 한 가지 세목만 수입이 늘었습니다. 주세가 1천억 원 늘었는데요. 8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술을 그만큼 많이 마셨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분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주세 같은 경우에는 주류 회사가 출고 유통 시점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소비량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세는 좀 더 거쳤다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인데요. 이렇게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배경 왜일까요? 기재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기저효과의 탓이라고 합니다. 기저효과라는 말을 과연 몇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탓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됐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1월에 그러니까 보통 그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 지난해 1월, 올해 1월은 그렇죠. 지난해 1월, 2월은 지난해 2월과 비교를 하는데 그 세수의 비교 대상이 지난해 1월에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바람에 수치상으로 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걷지 못한 그런 착각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너무 뭐 기저효과만 이러면 유식해는 보이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네. 저는 유식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정부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직접 지원도 있지만 간접 지원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금을 조금 걷는 시기를 좀 늦춰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이었는데 전반기, 그러니까 전년도 하반기쯤에 걷을 거를 1월 정도에 늦춰서 많이 걷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올해 1월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폭이 커졌다. 이게 기재부의 그렇군요.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정부가 부가세는 3조 4천억 원, 법인세는 뭐 1조 2천억 원, 관세 등 기타 세금 한 7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기저효과 고려하더라도 올해 1월 세수는 정말 뚜렷하게 줄었다. 특히 부동산, 주식시장 이거 침체했기 때문에 이걸 자산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산소득에서 걷는 세금이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2조 3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세수 감소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신고 납부가 지난해엔 부가세를 보니까 역시 기저효과 제외하고도 3천억 원이 줄었다고 해요. 부가세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건 많이 안 사고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만큼 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이른바 세수 펑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 거죠. 정부 역시도요. 올해는 지난해 재작년과는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세입 여건이 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말을 스스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연간 세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게 정부의 공식 용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주값 오른다 그러잖아요. 예? 소주값 오른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소주를 드시는 분들 숫자는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줄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집에서 또 드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니까 주세가 이게 늘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주세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당분간 줄었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진짜 이 술권하는 사회처럼 하도 이 뭐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 뭐 술 안 먹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세금하면은 가장 충격적으로 많이 가격 올랐을 때는 어떤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 담배세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때 2,500원이 4,500원 맞아요. 한꺼번에. 충격이었습니다. 아유 진짜. 술과 담배로 끝났네요. 그러네요. 예. 건강 모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될 것 같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인하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인하가 되고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2025년 말쯤에 이제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 영종대교 통행료는 10월 1일부터 현행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큰 폭 하락하고요. 또 인천대교 통행료도 5,500원에서 2025년 말까지 2,000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관련한 대책을 지시했고 하루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민간 자본을 들여서 지은 민자 도로인데 통행료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네. 영종대교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로 비싸서 현재 국내 통행료 중에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걸 이제 3,200원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인천대교 역시 2025년 말이 되면 1.1배에 맞춰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늦게 인하가 되냐면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아직 크기 때문에 경제 여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을 고려했다라고 국토부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영종 주민들은 참 좋을 것 같은 게 통행료가 아예 무료가 된다고요? 예.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 10월 1일부터입니다. 영종대교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그 통행료 3,200원을요.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주민에 대해서는 또 인천대교 역시도 통행료가 무료로 바뀌는데요. 지금은 인천시가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서 인천대교의 경우는 1,8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지원액을 5,500원까지 늘리면서 사실상 양 다리 모두 무료 통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이런 지원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영종 주민들은 한 가구에 차량 한 대, 경차는 한 대 추가가 더 가능하고요. 여기에 한해서 통행료 감면 받을 수 있고 하루 왕복 한 번. 그러니까 편도 2회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서 이 비싼 통행료에 반발한 영종도 주민들. 왜냐하면 이제 영종도에도 주민들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내일 오갈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는 그러니까 뭐 내일입니다. 3.1절에 차량 1,000여 대 동원해서
동전 수표로만 내면서 통행료 내는 시위하겠다. 시위 끝난 뒤에 용산으로 이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는데 또 이런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종대교가 이거 저 인천 저 국제공항 가는 그건가요? 거기가 영종대교?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아니 그 맨 처음에 김포공항에서 타다가 인천 그 공항으로 바뀌면서 예.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 비싸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교정이 되겠네요. 예. 이 통행료만 갖고도 저는 한 리포트 한 4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또 그때도 또 인천공항 개항할 때 또 인천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여러 군데 다녔네요. 아, 이 기자님이 94년부터 하셨으니까 좀 많은 리포팅을 하셨겠어요.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승훈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